많이 쓰시나요? 저는 구글을 쓰는데,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네이버로 하시나요? 유튜브로 하시나요, 설마? 뭐 많이 쓰시나요? 예, 펜, 월드 테이블 하면, 예, 누가 벌써 찍어놨네요. 예, 예, 들어가시면 돼요. 첫 번째 거. 또 안 되네요. 예.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가장 업데이트된 게 23년 1월 23일인데, 지금 1950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모아놨습니다. 183개국에 대해서. 벌써 패널이네요. 국가가 많고, 연도도 많고. 그래서 엑셀이나 스테이터 중에 다운받으면 되는데, 엑셀로 한번 받아볼게요. 이번에.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고. 근데 이거는 약간 전처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전처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예. 사이즈는 지금 6.2메가. 사실 스테이터로 받으면 스테이터 자체가 통계 패키지이기 때문에 불러오는데 전처리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엑셀 같은 경우는 왜 전처리가 필요한지 좀 보여드릴게요. 한참 남았네. 제가 데이터를 안 올렸나요? 안 올렸네요. 예, 저는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보시면 첫 번째 워크시트는 정보가 없어요. 네, 두 번째 워크시트는 변수 설명. 이게 이제 변수가 이거일 텐데 각각 이 변수는 뭐를 나타내는지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데이터 하면 예. 첫 번째는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한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포함하는 변수에 대한 데피니션들이 있고 보시면 이제 근본적으로는 GDP하고 GDP하고 성장의 팩터들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 노동시장에 얼마나 지금 들어가 있느냐 그다음에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이 일하냐 그다음에 노동의 질 퀄리티 휴먼 캐피탈 인덱스 그다음에 이제 결국 생산이라는 거는 사람도 이제 생산에 기여하지만 이제 기계 그게 이제 캐피탈 스탁이라는 거고 CN에 해당하는 거고 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이제 뭐 다른 인포메이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 데이터로 가서 있는 데이터를 지금 다 복사를 해도 되고 이거는 그대로 그냥 불러와도 되네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컬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 형태가 저희가 그 아래서 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보고 싶은 거랑. 예. 왜 이러지? 예. 지금 다들 다운은 받았나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데이터인데요. 데이터의 형태가 보시면 우리가 그 아래서의 데이터 창을 켰을 때 이런 모습이면 좋잖아요. 지금 이런 모습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불러오면 돼요. 다운받은 거를. 예. 그래서 불러오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한번 불러보세요. 엑셀을 그냥 부르면 돼요. 그 똑같이 한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예. 아, 예, 명령 알려드릴게요. 예.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아, 안 보이네요. 예. 예. 안 보이지? 보이세요? 예. 그, 클릭을 하고, 엑셀, 그다음에 보시면 이름이 PWT 1001번이죠. 근데 지금 이거를 열면 첫 번째 워크시트가 아마 자동으로 열려서 안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예,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파일 이름이 어떻게 되죠? PWT 1001, 예, 이렇게 하고, 컴마, SHEET는 더블 따옴표, 그다음에 이름. 워크시트 이름이 어떻게 돼요? 데이터? 이거 케이스 센서티브요. 예, 대문자 D, 네, 소문자. 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건 이제 이름을 예, 또 짧게 해야죠. 귀찮으니까 계속 찍기가. 패널. 아이고, 뭔가를 잘못. 없다는데. 아니, 지금 여러분도 안 돼요? 예. 왜 저는 없다고 나오죠? 데이터가. 아, 여기 선택할 수 있네요. 예. 디폴트가 아니라, 선택이 안 되는데? 아, 예. 열고, 예, 여기 선택하는 게 있네요. 선택하는 게 데이터, 임포트. 예. 제가 안 됐던 이유는 CSV 파일이 아니라 XLSX였기 때문에 안 됐어요. 그리고, 예. 다들 됐나요? 예. 이거 지웠다 다시 할까? 예. 예. 지금 펜월드 했고, 그 다음에, 어, 아마 예전에 다운을 받았을 텐데, 혹시 모르니까 인스톨하고,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이 리스트는 이제 평균값, 평균값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근데 없어. 우리가 원하는 값이 평균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이클하는 거 어제 다운받았죠. 디스크라이브. 예, 이거 보시면, 이제, 옵저베이션 수, n.
그 다음에 민 값,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엑셀만 보여요. 네, 제가 잠깐 멈추고 따라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많이 하지 않았고요. 불러온 다음에 이름을 좀 짧게 했고 PW로 그 다음에 좀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사이크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디스크라이브를 했어요. 이거 L apply 리스트는 이제 리스트에 나오는 서머리가 원하는 정보를 주지 않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한번 시험 삼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지금 디스크라이브까지 하면 이제 여기 있는 변수에 대해서 넘버 오브 옵저베이션부터 평균값, 그 다음에 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까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리얼 GDP, 그 다음에 인플로이먼트, 그러니까 노동 투여, 그 다음에 C에는 캐피탈, 그 다음에 HC는 휴먼 캐피탈. 이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는 PW에서 리그레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 취했어요. 로그 왜 취하는지 아직 잘 모르죠. 왜 취할까요? 그 숫자가 크면은 보통 로그를 취해요. 숫자가 아주 크면. 컨티뉴어스하고 숫자가 크면. 뭐 0, 1, 뭐 그런 거나 캐티고리라든지 레이쇼 뭐 그런 거는 하면 안 되고. 숫자가 크면 로그를 취하는데, 어, 여러 가지 통계적인 이유가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해석이 쉽다. 해석이 용이하다. 그래서 로그를 많이 취합니다. 그래서 한번 추정 결과를 볼까요? 한 국가의 그 총 생산이 노동 투입하고 기계하고 노동의 질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보면 어, 혹시 콥 더글러스 생산함수라고 알아요? 예, 알아요. 예. 그래서 지금 콥 더글러스 생산함수를 가정하면 이 코에피션트 값 합한 게 1이고 그게 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각각이 생산에 기여하는 비중이 돼요. 그래서 뭐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자본이 64% 기여를 하고 있고 인플로이먼트가 29%, 인플로이먼트 질이 13%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파지티브하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많으면 생산이 많고 일을 많이 하면 생산이 많고 그 각각의 사람이 뭐 휴먼 캐피탈 지수에서 더 높으면 생산이 많아지고 기계도 양이 많으면 생산이 많아지고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패널드 데이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시면 아이고 이게 아니네. 여기에서 좀 관심 있는 거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설명 변수를 그냥 더하기 해서 추가하시면 돼요. 해석은 베타 코에피션트 하는 거는 항상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컨트리 인덱스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데이터를 붙여가지고 쓰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이 IS 코드 3이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혹시 들어는 봤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간에 국가 데이터를 데이터 간에 연결할 때 이 IS 코드 3번, 3 레터짜리 IS 코드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루바라는 국가는 이 코드가 ABW예요. 그리고 뭐 앙골라, AGO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제 이제 커먼 컬럼 네임이 같으면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붙여요. 그리고 이게 항목을 지금 우리가 하나로만 했지만 지금 패널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국가하고 연도 두 개를 기준으로 붙여라 해야겠죠. 그때는. 예. 국가하고 연도가 두 개가 다 같을 때 데이터를 붙여라. 패널 데이터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패널드 데이터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월드뱅크 디벨롭먼트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전부 다 0일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뭐 하다 왔나 보네요. 0이 아니네. 예.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컨트리가 266개국이 지금 선택이 어베일러블 하네요. 지금 커서가 보이시나요? 네. 이거를 선택을 하면 그냥 전체 선택이 되고요. 내가 국가를 하나하나 선택하겠다고 하면 이 국가 있잖아요.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어제 강조했잖아요. 내가 이제 관심이 아르헨티나에만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데이터를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뭐 굳이 내가 이거 고르는 오히려 시간 더 걸려. 그냥 전체 선택. 예, 전체 선택. 해가지고 잠깐 예. 이 컨트리를 클릭하시면 돼요. 전체 선택한 다음에 컨트리 클릭을 하시면 컨트리 지금 선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 다음에 어떤 변수를 할 거냐. 이거 전체 선택하고 싶었어요. 저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한 번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맥시멈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하면 훨씬 넘어가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골라야 돼. 그래서 뭐 한 몇 개 골라보겠습니다. 이게 뭐 시간이 있으면 좀 관심 있는 걸 골라서 리그레션까지 해보겠는데 그냥 뭐 저는 페이턴트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아서 페이턴트 같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관심 있는 거 뭐 아무거나 하나 골라보세요. 언임플로이먼트 뭐 몇 개 골랐죠 지금. 언임플로이먼트 토탈 퍼센트 뭐 이런 거 골랐고 그다음에 이제 골라서 이것도 시리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7개, 1442개 중에 7개. 국가 같은 경우는 266개 중에 266개.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85개가 어베일러블한데 지금 뭐 하나 제일 기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임 들어가셔서 지금 62년도 데이터가 어베일러블한데 그냥 귀찮아요. 그냥 50년만 할게요. 72년부터 72년부터 가장 최근까지. 그래서 이제 타임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선택이 된 거예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국가에서 266개, 그다음에 시리즈 7개, 그다음에 타임 50개. 지금 이제 뭐 어떤 특정 데이터를 타겟을 해서 고르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데이터가 이 데이터베이스 중에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지금 저는 월드 디벨롭먼트 인디케이터에서 찾아봤는데 뭐 젠더 스태티스틱 같은 데 들어가면 젠더 이슈에 대한 정보가 있을 테고 잡으로 들어가면 월드뱅크에서 컬렉트하는 잡에 대한 게 있을 테고 그거마다 이제 시리즈가 나올 거예요. 찾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 체인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월드뱅크 디벨롭먼트 인디케이터 선택한 거를 선택을 했고 그럼 이제 이 데이터가 1972년부터 2021년까지 아까 266개 국가에 대해서 있는 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죠. 다운로드 옵션 뭐가 있을까요? CSV, 엑셀, 텍스트. 뭐 그냥 엑셀로 받겠습니다. 엑셀하고 CSV는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우리가 R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 그 평소에 뭐 느낀 거 없어요? CSV하고 엑셀 차이. 뭐 CSV가 덩치가 훨씬 CSV가 훨씬 더 사이즈가 작아요. 똑같은 정보를 저장할 때. 엑셀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데이터가 작으니까 별 문제 없지만 우리 무역 데이터 같은 거 다루면 막 옵저베이션 빌리언 넘어. 그건 이제 차이가 심해. 일단은 근데 지금 뭐 데이터 사이즈에
별 상관이 없어서 엑셀로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무슨 정보가 많다는 얘기죠. CSV는 진짜 기본적인 정보만 있는 되고. 그래서 이제 일단 클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뱅크가 이 근본도 없는 게요. 우리가 다이렉트하게 쓸 수 없는 형태일 거예요.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이거 다이렉트하게 쓸 수 있어요. 지금 연도 이렇게 넣으면 아래서 연도를 인식해요. 못하죠. 그래서 약간 전처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1972, 1973, 뭐 이런 거 계속 찍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아이고, 1972. 엑셀도 좀 많이 알고 있으면은 유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옆에 클릭하면, 아이고, 안 되네. 네, 그냥 드래그 해야 되는 겁니다. 네, 21년까지 했고, 그다음에, 어, 얘는 중요하죠. 얘 중요한 거 맞죠? 그러니까 어떤 변수냐인 거니까. 근데 좀 알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굳이 얘 안 하고 얘만 볼게요. 박제. 그다음에 이제 네임도 너무 길어요, 사실. 직접 쓰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변형시켜 가도 되고, 가서 리네임을 해도 되는데, 그거는 뭐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그냥 다 갖다 붙일게요. 네. 카피하고, 아, 예. 새로 하겠습니다. 새로 열어가지고, 제가 뭘 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 바꿔야죠. R이 편하게 볼 수 있게. R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 어? 이거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게 변수가 꽤 많죠. 많아요. 근데 이렇게 붙이면은 이제 국가와 국가마다의 이제 어떤 변수인데 이렇게 붙여도 괜찮아요? 필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추가적으로 변형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일단은 이제 그 처리가 한 번 더 필요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이름이 한 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렇게밖에 못 넣죠. 지금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 그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보통 이거를 이제 지금 내가 기술이 없다고 하면 국가마다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국가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지금 제가 컨트롤 카피했죠. 그리고 하나 예. 제가 지금 여기서 뷰 아무것도 없는 거 한번 열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어. X 데이터 프레임 아무것도 없는 거. 예,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 왜안 열려? 예,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어,
이게 창을 열 수 있는 데가 없나요? 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그냥 이게 저장했던 거를 그냥 갖다 붙일 수도 있거든요. 네, 아, 시간 관계상. 예, DZ. 뭐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우리가 가진 기술로는 이거밖에 할 수가 없네요.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시다시피 좀 전처리가 필요한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뱅크 디벨롭먼트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그 손이 좀 가는 데이터셋이고요. 예. 그래서 예. 일단 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데이터가 위츠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제통상 전공이면 무역 데이터, 관세 데이터 다 여기서 받습니다. 왜 여기서 받냐? 아, 데이터가 제일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로그인. 저는 그리고 패스워드를 안 되네요. 그럼 뭐 새로 만들어야죠. 이럴 때는. 근데 이것도 새로 만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들어가셔서 registration 왜 안 되죠? 아, 체킹. 이거 찍어야 돼. 예. 예, 이렇게 예, your account has been activated. 그래서 곧바로 쓸 수 있네요. 다행히. 액세스가 거부된. 음, 새로 만든 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ULT. 아, 혹시 성공한 사람 있어요? 아, 한세요. 됐어요? 예. 저만 안 되네요. 예. 그러면 어떡하지? 여기 한번 ZJ3L.
예. 그, 물론 이제 여러 기능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장점으로 말씀드린 게, 데이터가 이제 무지막지하게 많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테리프 아나리시스를 하면 그 관세하고 무역 데이터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서 이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 클릭할게요. 근데 두 번째 거에서 잘 안 나오면 제일 위에 거, 내가 무역 데이터만 관심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쿼리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쿼리 네임, 그러니까 이그지스팅 쿼리가 아니 없죠.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뭐 저는 그냥 A, B, C로 할게요. 그다음에 디스크립션이 또 따로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A, B, C, D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소스는 두 개 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트레인스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우리가 데이터가 자세하게 필요하냐 하면은 실제로 두 개를 다 다운받은 다음에 어, 두 개의 합집합을 써요, 보통.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쓴다고 하면 트레인스. 그래서 이제 프로시드 하면 이제 여기서 아,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교역하고 테리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미국이 한국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이제 그 무역량이 나타날 텐데 그러면 임포터를 그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포터는 뭐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피드백. 예. 그래서 이제 전체 선택, Shift 누르고 전체 선택을 하고 다 골랐습니다. 그래서 프로시드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익국은 이렇게 다 골랐어요. 어벨러블 거. 그다음에 상품, 프로덕트. 프로덕트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어, 좀 많이 사용되는 거를 설명드릴게요. 아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산업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이것도 처음 시작하고 리비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 들어가면 이런 기준 간에 커레스판던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뭐라고 하지? 커레스판던스 가지고 이제 붙이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전환을. 그리고 이제 SITC도 약간 산업에 관한 건데, 근데 우리는 지금 테리프는 상품이거든요. 산업이 아니라. 그래서 보통 HS를 많이 써요. HS를 쓰고, 그다음에 HS를 골랐더니, 그리고 이제 보통은 클러스터 고르거든요. 그래서 클러스터 세 종류가 있네요. 챕터가 있고, 헤딩이 있고, 서브 헤딩이 있어서 DGC 246인데, 이게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구글에 물어보겠습니다. 구글에 HS 코드 클래시피케이션 한 다음에 이미지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예, 그래서 하나 들어가 봐서 보겠습니다. 지금 챕터가 있었고 헤딩이 있었고 서브 헤딩이 있었습니다. 챕터라는 건 뭐냐면 제일 앞에 두 자릿수로 이게 뭐 지금 제일 앞에 두 자릿수는 add of fruit, fruit이라는 그룹을 숫자 8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08. 그다음에 에더블 프루트 중에서 애플, pear, pear, 그다음에 뭐 이런 걸로 들어가면 그게 네 자리. 0808이면 이걸 포함하고 여섯 자리까지 가면 애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석 자체를 산업군으로 한다고 치면 처음 두 자리를 보면 돼. 상품으로 하려면 여섯 자리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분석 대상 난 여섯 자리를 하겠다 하면 예, 얘를 골라야 돼. 6번. 그러면 그 상품 HS 6번이 몇 가지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섯 번째 다음에 계속 또 가죠. 여덟 번째, 열 번째, 열두 번째. 그러니까 애플도 종류가 있을 테니까. 근데 여섯 번째 이상으로 가면 국제 표준이 없어요. 국가마다 다 달라요. 근데 여섯 번째까지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해요. 국제 스탠다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Harmonized System이라고 불러서 그거 약자로 HS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예, 국제학부, 국제대학원인데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 설마 처음 듣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처음 들어요? 아, 그거 아니죠. 예, 나보다 더 잘하는데 내가 설명하고 있었어. 네, 그래서 어, 그렇게 골랐고, 그럼 예, 이게 그 6자리 클래시피케이션이 대략 한 5,500개 정도 돼요. 5,500개. 그래서 골랐습니다. 그래서 임포터가 상품 단위로 뭘 수입하는지 골랐어요. 그런 다음에 파트너 국가, 엑스포터입니다. 엑스포터. 엑스포터는 뭐 이것도 다 골라볼까요? 다 골라. 다 고르면은 저희 오늘 못해요. 네, 그냥 전체 합만 구로해볼게요. 월드 전체 합. 예, 프로시드 하고 그 다음에 year. year는 이거는 다 할게요. 88년부터 가장 최근 22년까지. 그 다음에 테리프는 뭘 고를 거냐? 테리프 종류 4개 있네요. 아, 예. 우리 국제 전공이신 분들 알려주세요. 뭘 고를까요? 테리프. 우리가 어떤 테리프 데이터를 사용해야 실제의 그 기업들이 수출하고 그 국가에서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게 적용이 될까요? 여기 뭐가 있냐면 Effective Applied Rate, MFN Applied Rate, MFN Bound Rate, Include Preferential Rate. 일단 뭐가 어떻게 다른지는 알겠어요? 오, 설명 좀 해주세요. 뭘 골라야 되죠? 우리는 사실 뭐가 어플라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effectively applied 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MFN이라는 거는 most favored nation applied rate. WTO 멤버면 차별하지 않고 이 most favored nation applied rate 적용. 그럼 제일 마지막에 있는 preferential rate가 뭐예요? WTO 멤버 중에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나 커스텀 유니언을 했다 하면 걔네들한테 특혜 줄 수 있잖아요. 그게 네 번째 거예요. 근데 우리 일일이 그거 다 찾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졸업 못 해요. 다 찾아서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거 상품이 5,500개고 지금 국가 페어 월드만 해도 200개예요. 그래서 어플라이드 골라요. 못 해요. 뭐 어떻게 이거 실제로 적용되는 건가요? 프로시드. 그래서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걸 하는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성격상 해요. 그 어저스트 이어 사실 이거 안 해도 돼요. 우리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어제 배웠어요. 근데 지금 여기 미싱이 있잖아요. 그 전처리 하고 싶어요. 늘 하던 대로. 근데 여기 옵션을 보니까 어, 예. Use nearest here. 가장 가까운 걸로 대체해라. 그리고 만약에 가까운 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으면 뭘 해야 될까요? 뭐 하고 싶어요? 페널티 중에. 지금 셀렉션 2개 있네. 뭐가 좀 더 리즈너블한 것 같아요? 지금 3% 하다가 정보가 없어. 그러다 다시 또 뭐 4%, 3% 나왔어. 그러면 앞에 거 하는 게 좀 더 리즈너블한 것 같아요? 뒤에 거로 바꿀 게 나. 답은 없어요. 근데 저는 항상 앞에 거 해요. 앞에 걸로.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계속되다가 바뀌는 거니까 앞에 상태가 약간 계속된다는 거를 가정하는 게 그래도 좀 리즈너블한 것 같아요. 테립이라는 게 계속 바뀌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로 한번 고 해보겠습니다. 다 필인 했어. 그 다음에 프로시드. 난 미싱이 없어.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작업을 끝나면 View and Request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같이 하고 있나요? 예. 클릭했는데 안 나와. 예, 나왔어요. 광입 씨가 테스트고 제가 ABC인가 봐요. 그래서 동시에
스테이터스 웨이팅, 뷰 차트 다운로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직은 없어요. 좀 기다려야 되죠. 이제 데이터셋을 되게 작은 걸 요청했으면 금방 나올 텐데 지금 막 200개 국가에 뭐 50년, 아니 그 88년부터 뭐 한 40년에 그 상품 5,500걸 요청했으니까 시간 좀 걸리겠네. 네. 그럼 우리 딴 거 먼저 하고 다시 와볼게요. 이거 시간 걸리니까.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 다시 R로 돌아가서 예, 이게 뭐 진짜 많아요. 6개 디짓에 5,500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가가 200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200개 국가가 있어요. 그러면 트레이드 파트너로 하잖아요. 페어로. 그러면 200개 국가가 200개 국가랑 교역한다. 그럼 컨트리 페어가 몇 개? 40,000. 그런데 여기에 아니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5천 개라고 합니다. 상품번호 5천. 그러면 4, 5, 20. 공이 3개부터. 그럼 딱 한 해에 지금 데이터만 200 million. 200 뭐야 이거? 100만 천만 2억 개 옵저베이션이거든요. 그런데 88년부터 22년까지 몇 년이냐? 35년. 9 빌리언. 빌리언이 넘어가는 거죠. 이쪽에 무역 데이터는. 그래서 데이터가 커요. 무역은. 이거를 뭐 데이터셋으로 바꾼다 하면 막 10기가 그래요. 일단 지금 무역 데이터 수입하고 테이프 변수 2개 축적했는데 10기가 컴퓨터 바꿔야겠다. 뭐 그런 거잖아요. 어, 그래서 그 좀 약간 줄여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어, 예. 많은 연구들이 이렇게 빅, 빅 사이즈 데이터를 다룬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역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빅데이터 다룬다고 하면 좀 내가 제일 빅데이터 다루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좀 많죠. 예, 일단 그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무역 관련해서 예, 세피라는 곳이 있어요.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200개 페어가 200 바이 200이 아니라 광입시는 없어졌어. 어떻게 된 거야? 왜 안 돼? 예.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프랑스에 있는 그 연구 기관 같아요. 제가 시간이 지금 예.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로 들어가시면 아까 교육 데이터 지금 이렇게 안 하고 다이렉트하게 받을 수 있어. 바시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돼요. 바시. 근데 이거는 다른 점이 테립이 없어요. 아까 거는 이제 테립을 받으면 거기에 무역액이 딸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립만 받으면 이제 같이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의 장점이 하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한번 다운로드 클릭해 볼게요. 다운로드. 얘의 장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없네요. 예, 둘 다 마찬가지예요. 프라이스하고 퀀터티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하고 퀀터티가. 그러면 이제 프라이스도 있는 거죠. 보통 이제 밸류만 있고. 그래서 퀀터티도 같이 있어.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최신 버전이 23년 2월 1일. 부지런한 사람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업데이트를 자주 하는지. 그래서 이게 지금 HS 92, 96 하면서 매년 이제 바뀌는데 5년, 4년, 5년마다 바뀌잖아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세요. 하모나이즈 시스템. 막 숫자 바꾸면서 바뀌는데요. 우리가 상품이라는 걸 정의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995년에 지금 이런 셀폰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많은 상품들이 예전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새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소멸되는 상품이 있고 새로 등장하는 상품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컴퓨터라고 해도 이제 비교가 어렵잖아요. 80년대 컴퓨터와 지금의 컴퓨터를 같은 퀀터티로 같은 상품으로 볼 수 있냐,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예, 업데이트가 처음에 만든 게 92년 기준, 96년 기준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어떤 상품 기준의 데이터를 골라야 될까요? 몇 년도 거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사이즈 제일 작은 거. 어떤 기준으로 받아야 돼요? 공부하는 주제에 따라서 그렇죠. 예. 컨텍스트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면 컨텍스트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럼 가장 일반적인 건 뭐 어떤 거예요? 제일 최근 거? 제일 오래전 거? 예, 지금 진짜 컨텍스트에 따라 다른데, 저는, 2002년 거 다운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최근이면은 예전 게 좀 너무 많이 없을 것 같고, 너무 오래전 거면은 너무 최근 게 좀 반영이 안 됐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좀 기술 변화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는데, 좀, 예, 너무 최근은 아닌, 예, 뭐 그런 거를 뭐 고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최근 변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다고 하면 뭐 12년 거 골라도 괜찮을 것 같고 7년 거 골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17년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도마다 변화가 큰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좀 다큐멘터리를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좀 너무 게을러서 그런 거를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좀 변화가 크고 어느 시점에 이제 변화가 좀 약간 뭐 마이너한지 그런 것도 이제 다 그 문서가 되어 있어요. 일단은 뭐 하나 뭐 받는다는 측면에서 7년간 뭐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2시간 남았다. 1시간 남았다. 예, 줄긴 하네요. 1.4기가예요. 1.4기가. 무역 데이터인데.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냥 달러 벌써 하나 봤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200개 국가 5,000개. 근데 이제 이게 바이렉터로다. 200개 국가 5,000개. 연도까지 곱하면 어마어마한. 그다음에 예, 지금 이제 무역 데이터를 받고 이 세피라는 곳에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라버티 데이터, 그라버티. 사실 그라버티 데이터를 받으면 그 아까 뭐죠? 패널도 받을 필요도 없어. 디스크립션 보면 GDP 같은 거 다 있어. 그래서 이것도 봅시다. 업데이트가 가장 최근에 언제 됐지? 뭐 그런 것들 안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는 48년부터 2020년까지. 그래서 다운로드 클릭을 하시면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뭘로 받을까요? 그냥 CSV로 받겠습니다. R로 받아도 돼요. 예, 아까 바스는 3시간 남았대요. 이거 오늘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 그라버티 변수는 이제 예, 몇 초 만에 받아지니까. 아까 위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역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커요. 커요. 이거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인 프로그레스. 내일 오면은 될 것 같은데. 토요일인데. 예,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다큐멘테이션 있으니까 정보 같은 거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 만들면서 논문으로도 써요. 2022년. 그래서 이건 한번 열어볼게요. CSV 파일은.
그라버티 베리어블이 뭔가요? 여러분 배웠나요? 그라버티 베리어블. 그라버티 모형이 뭐예요? 무역 수업은 다 들었어요? 그라버티 모형.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에서 다. 기업을 뭐 물가 간의 예, 거리에 따라 예, 무역 예, 그 수준이면 무역 예, 정도 그런 거 예, 예. 그 물리학에서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데 두 개의 매스가 끌어당기는 힘은 얘네들 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두 거리 그리고 이 두 거리 사이의 저항 이게 이제 물리 그 이론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역에 적용을 했더니 이게 그 뭐 예를 들어서 수입국의 스타일 임포터, 익스포터 그래서 무역 모형에서 얘를 GDP하고 그냥 임포터를 I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익스포터를 J라고 하고 두 국가의 거리를 B라고 해서 IJ 국가 간의 거리라고 하면 이제 식을 교역량을 T라고 해봅시다. IJ 국가 간의 교역량. 근데 얘가 이거 그냥 Y라고 할게요. YI 어떻게 되나? YI 그러니까 GDP 수입국, GDP 수출국. 파워 1이에요 지금 파워는. 그다음에 디스턴스는 네거티브. 그냥 이건 A라고 할게요. 정확히 숫자를 합시다. 그리고 레지스턴스 텀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리그레션을 돌렸더니 프리딕션 엄청 잘하는 거예요. 국가가 두 개가 다 크고 거리가 가깝고 하면 교역량이 콜에서 아주 세게 나와요. 설명을 잘해서 이 물리 법칙을 여기에 적용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실증 분석을 하니까 너무 잘 맞죠. 이거보다 거의 더 잘 맞추는 모형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아요. 1차 세계대전 하기 전에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레지스턴스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서로 간에 교역을 방해하는 요소, 그거를 그라비티 배리어블 이거에 더해서 그 그라비티 배리어블이라고 하면 GDP, 디스턴스, 이 레지스턴스 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거가 있냐면 그 컬처럴이 얼마나 비슷하냐 그런 것들 뭐예요? 두 국가. 그리고 그거 매저하는 걸로 언어가 얼마나 비슷하냐. 그런 것도 있어요. 제도가 얼마나 비슷하냐. 그래서 한번 다운로드 받아 봅시다. 그래서 지금 그라버티 V 이거 받아볼게요. 한번 아래서 열어볼까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나요? 다운 받았어요? 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엑셀, 그라버티. 이 CSV 파일인가 봐요. 제일 위에 거. 어, 예, 지금 이 보시면 지금 이렇게 열면 안 되죠.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그럼 V1, V2 만들잖아요. 이게 왜 만들어? 이 변수가 있는데. 그래서 쟤를 고쳐야 돼요. 그러면 헤딩, yes, 바꿨어요. 예. 그런 다음에 임포트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아 시간이 걸리네요. 예.
오, 진짜 오래 걸리네요. 지금 뭐, 한 100메가도 안 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 뭐 2기가짜리를 예, 불러오겠다 하면 어디 갔다 와야 돼. 그, 예, 제가 학생 때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 번 여는데, 한 번 자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무역 데이터가 그만큼 커요. 예, 그거에 비해서. 이게 특성이 페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러오는데 성공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기다리는 동안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뭐, 인스티튜셔널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특히 이제 국제대학원 학생들은 많이 써요, 이거. 그러니까 언제 많이 쓰냐? 우리가 지금 정책 분석하잖아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 때, 어떤 새로운 현상이 발생했을 때, 아웃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그 영향 자체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인스티튜션 퀄리티를 컨디셔닝 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한 10개가량의 인스티튜션 퀄리티에 대한 변수가 있습니다. 아, 예, 불러왔네요. 아, 우리 이거 뭐 그라버티 모델 한번 에스티메이션 해볼까요?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불러왔으니까. 예, 한번 추정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는 게 교역량, GDP, 거리, 그 다음에 레지스턴스 텀에 해당. 얘까지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 이거 세 개만 해봅니다. 찾아봅시다. 변수를 찾아야겠네요. 혹시 저보다 빨리 잘 찾으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아, 일단 디스턴스는 찾았어요. 디스턴스 많이 있는데 뭐 아리스메틱 하나 쓰죠. 디스턴스 W 아리스메틱. 보통 W 들어간 거는 이제 뭐 웨이티드 뭐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냥 뭐 DIST도 있네요. 그냥 이거 제일 간단한 거 쓰고 그다음에 GDP가 없어. 여기 나오네요, 뒤에. GDP. D가 아마 데스티네이션이고 O가 오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GDP O, GDP D, 그 다음에 디스턴스. 근데 무역량이 없네요. 무역이 없어요. Unfortunately, 교역량이 없어서 할 수가 없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런 그 아까 컨트리 아이디, ISO3 가지고 갖다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ISO3를 가지고 데이터 간에 붙여야 이제 그래비티 모델 에스티메이션이 됩니다. 그냥 뭐 없더라도 뭐 할 만한 거 있을까요? 예,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죠. 예, 뭐 혹시 보고 싶은 거 있어요, 여기서? 뭐 릴리전이 얼마나 비슷한지 볼까요? 커먼 릴리전인데. 변수를 사이즈와 디스턴스하고 말도 안 되는데. 지금 뭐 그런 건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네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예, 지금 변수를 불러온 게 얘를 GR 좀 짧은 이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L1 리니어 모델 저 왼쪽을 아까 커먼 릴리전 한다고 했죠? 릴리전.
데이터는 이거 뭐 철자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다 로그 취해야 돼요. 이거는. 리그레션 프로 바꾼다고 하면 이 곡을 더 센 형태로 바꿔야 돼요. 다 로그 취해요. 로그 GDP 아까 언더바 데스티네이션 그래서 수입국 그다음에 오리진 네, 오 그다음에 두 국가 거리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서머리 열심히 히테로스케다스틱 가르쳐줬지만 호모스케다스틱 가정의 결과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예, 포멀 릴리전이 뒤에 IT까지 붙여요. 이렇게요. 예. 예. 결과가 안 나와. 시간이 걸려요. 에스티메이션은 옵저베이션이 많아서 일단은 다 별이 떴어요. 예. 그러니까 멀면 멀수록 그 종교가 같을 확률이 떨어지네. 그리고 국가 사이즈가 크면 그것도 떨어지고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제 뭐 에스티메이션 결과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왼쪽 아웃컴 변수를 무역으로 바꾼다고 할 수 있으면 이제 그라버티 모델 추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그라버티 모델에 있는 변수들 보시면 이제 이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어디 갔어? 네. 지금 컬로니가 같은지 여기 뭐 헤게모니가 같은지 뭐 이제 그다음에 뭐 랭귀지 같은 게 뭐 어떤 건지 그 45년의 컬로니얼 스테이터스가 어떤지 랭귀지가 같은지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 레지스턴스만 매저하는 것이 이제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언어도 같고 문화적으로 좀 비슷하다고 하면 이제 소위 패턴도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역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거를 좀 반영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꼭 설명드리고 싶은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게 이 5번 데이터요. 마리오 라치 데이터. 이거 왜 그러냐? 어, 이게 RTA 데이터예요. RTA가 뭔가요? 리지널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그 데이터인데 지금 우리가 아까 이 9 빌리언 옵저베이션 있는 데이터셋에 각각 트레이드 옵저베이 페어 국가의 트레이드 옵저베이션 데이터 이게 리지널 트레이드 어그리먼트가 있을 때인지 없을 때인지에 대한 정보를 넣고 싶어요. 제가 대학원 때 그 다큐멘트 보고 손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제 엑셀에 넣은 게 아니라 코드를 짰어요. 근데 너무 친절하게도 이분이 그걸 만들어 줬어요. 데이터 형태로. 자기가 다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딩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코딩을 한번 한 걸 남기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는 뭐 나만 하고 말아야지. 내 코드를 내가 못 찾겠어. 그, 그래서 아무튼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시간을 세이브 해주는 거거든요. 아니면 지금 WTO 다큐멘트 다 가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정리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근데 정리해 놓은 곳에서 이제 기록 찾아서 입력하는 것도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아, 네, 들어가서 보면
RTA 데이터, Regional Trade Agreement 데이터고, 여기 보시면 이제 RTA, CU, FTA, PSA 뭐 이런 거 혹시 다 아시나요? 뭔지? RTA는 Regional Trade Agreement, CU는 뭐예요? 커스텀 유니언. 어우, 잘 알아. 와. FTA, Free Trade Agreement. 그 다음은 어려운 건데, PSA. 이건 모르겠지. 파셜 스코업이라고 해서, 좀 뭐라고 하죠? 부자 국가들, 어드밴스 컨트리들이 그, 좀 디벨로핑 컨트리한테 약간 관세를 특혜해주던 그런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셜 스코업 어그리먼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풀 블로운 형태가 아닌. 그 다음 것들은 이제 다 지역 협정들이에요. EIA는 뭐 이제